소통과 목소리 또 각종 형태의 스피치 분야, 이것이 우리 방송의 주요 얘기거리입니다. 이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고 생각하고 실습하면서 소통 능력을 향상하고 또 내추럴 보이스를 복원해서 강화하고 스피치 기량을 갖추자는 것이 우리 방송의 목표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자기 목소리 진단 최종 정리,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목소리 진단으로 가지요.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으면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낯설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제 목소리 같지 않고요. 딴 사람 목소리 같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도 이렇게 소름 돋게끔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낯설어서. 네. 지나치게 낯설어서. 네.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게 내 목소리야? 이거 맞아?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는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라요. 네. 그냥 들려지는 거라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자기가 얘기할 때는 그냥 피동으로 들리는 거라서요.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듣는 내 목소리와 내가 듣는 내 목소리는 달라요. 그 차이를 느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귀 앞쪽에 얇은 노트를 하나 대요. 양쪽 귀에. 네. 그리고 그 댄 상태에서 말을 할 때 그때 목소리가 내가 듣는 내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노트를 조금씩 띄면서 한번 또 계속 말을 하다 보면은 음색이라든가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다 띄고 난 상태에서 듣는 것이 남들이 듣는 그런 목소리에 좀 더 가깝다고 보면 아마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가 마음에 잘 안 들죠? 들고 싶은데. 혹시 마음에 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저는 말하기가 싫습니다. 대본 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억양을 좀 다듬으면은 금방 없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말 속도 또는 높이 또는 크기 이런 것이 다 억양의 요소예요. 고도님은 어때요? 좋아하는 목소리 있어요? DJ 중에 김기덕 씨. 예전에. 네. 네. 요새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흉내 한번 내보세요.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 비슷합니다. 또 고비님은 좋아하는 목소리 있어요? 저는 누구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아나운서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일반적인 아나운서들의 목소리. 네. 왜냐하면 조금 울림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네. 9시 뉴스 앵커 목소리. 네. 억양이나 톤도 그렇고요. 9시 뉴스 앵커 여자 중에 앵커요. 목소리 괜찮은 그 부분이라면 이해가 돼요. 지금 남자들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자들이 앵커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미안하지만 그들은 거의 목소리니 훈련을 제대로 잘 안 받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럴 시간도 별로 없었겠고. 음. 그래서 조금 전에 9시 앵커 그러길래 남자들 경우를 생각하고 그건 아닌데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여자만 들었어요. 쳐다봅니다. 여자들 경우는 그런. 저 같은 경우는 내부 이제 우리 멤버들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고비님은 기분이 좋아지는 목소리, 고도님은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는 목소리. 듣는 사람도 자신감이 힘이 나. 목소리.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 고담님은 이렇게 포근하게 이렇게 네. 금방 잠이 올 것 같은 포근한 목소리. 잠깐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좀 그렇게 불러드릴 생각이 파트너를 되더라고요. 찾고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데요? 뭔가 좀 경쾌한 면이 있어요. 고담님 목소리. 네. 음색이 듣기에 경쾌하면서 신선하면서 그리고 뭔가 좀 믿음도 가는. 그건 전혀 저랑 거리가 먼 표현인 줄 알았는데요. 잠시 뒤에 그런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하되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것 다른 같아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하리 윈도우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성격이라든가 자기의 내면의 여러 가지를 좋은 점, 나쁜 점을 그럴 때는 먼저 내가 나를 보는 것 또는 친구들이 보는 것, 서로 주변에서 알고 있는 것, 나는 모르고 친구들은 아는 것 그런 식으로 목소리 진단에서도 서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조금 했어요. 자, 자기 목소리와 말투에서 바꿀 게 있다면 고도님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조금 더 음색보다는 네.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성격, 조금, 예, 목소리 그게 조금 성격. 더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네. 푸근하고 네. 부드럽고 네. 따뜻하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대부분 제가 얘기를 하면 굉장히 호전적이고 모전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들 좀 많이들 느끼세요. 어떤 온도랄까 강약이랄까 그런 것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강하게만 이렇게 리듬감 있게 네, 네. 고도입니다. 지금 고도님이 얘기하신 그런 상태로 바뀐다면 그러면 닉 바꿔야 돼요. 쌍심지가 아니라 외심지가 돼야 돼요. 호롱불 네, 따뜻한 호롱불 호롱불로. 아, 네. 숯불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수님은 목소리와 말투에서 저는 뭐 이게 저기 대본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네. 그리고 처음엔 뜸을 많이 들이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생각한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는 중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나서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말이 섞이면서 그 되게 머리 좋은 사람 되게 특징이라고 그래요. 호기심이 많아서 네. 고비님 경우에는 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다 뭐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목소리 톤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강의를 한다거나 길게 할 때는 예. 듣는 사람들이 고역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은 있어요. 그 근데 톤이 높은 것과 목소리를 말소리를 높이는 것은 약간 성격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네. 뭐 둘러치나 몇이나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출발점은 좀 달라요. 네. 톤이 본래 높지 않은데도 말을 높게 하는 그런 경우, 네. 위험 상황, 위기의 네. 상황, 네. 그럴 때 그렇죠. 저절로 높아지겠지요. 그럴 때는 네. 뭐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막 높여서 그러면은 듣기가 힘든 거죠. 네. 듣는 아, 사람들이. 네. 높은 음은 불안감을 연상시킨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고담님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들으면서 듣는 사람인 나도 속으로 그것을 되풀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듣는 것이 가령 높고 째지고 막 이러면은 네. 그 복사하는데 불편하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뭐 나직하고 그윽하고 부드럽다 그러면은 속으로 되풀이 하는데 네. 즐겁고 흐뭇하고 기쁠 거 아니에요? 고털님 그러면은 마치 그러니까 노래하듯이 하나의 노래를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말도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높은 곳, 낮은 곳, 예. 강하게 불러야 될 곳, 예. 또 감성적으로 불러야 될 곳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하는 고빈이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의식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힘들지만 또 너무 그렇게 하면 구연동화처럼 모두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네, 근데 실제로 목소리를 훈련할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연습할 때만. 그러니까 뭐, 여보, 커피 준비됐어. 어서 오세요. 네. 아 너무 뜨거워. 뭐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뜨. 그래서 실제 이런 말도 노래하듯이 말하고 말하듯이 노래하라. 아, 예, 그런 말이 있군요. 말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네.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과연 그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단지 이제 그런 말을 할 때의 목적은 뭐냐면은 억양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네. 또 노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개 항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당신에게 해당되는 언급은 무엇입니까? 10가지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당신이 금방 한 말을 듣는 이들이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가? 각자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졌고요. 그 부분은 뭐 아무래도 이제 고담님은 중국에서 오래 네.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네. 그런 면이 작용 좀 하겠죠.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 티베트에서 살다 오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이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조음 기간이 굉장히 무뎌져 있는 걸 느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또
저는 보통 제가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상대한테 그런 청을 받기보다는. 네. 특히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목소리를 크게 내면은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크게 내도 다시 이제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나? 이건 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겪는 그런 느낌, 감정이에요. 네. 네. 세 번째. 한 10분쯤 대화하고 나면 목소리가 지치나? 힘들어지나?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말하기 네. 싫어집니다. 힘들어서? 피곤해서. 네. 이것도 이제 목소리의 내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네. 그리고 네 번째, 당신 얘기를 듣는 이들의 눈길이 시간이 조금 흐르면 이리저리 방황하기 시작하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예, 얘기죠. 목소리라든가 말하는 것. 여기선 내용은 일단 차치하고, 내용은 빼고, 예, 그 틀, 우리는 어떻게를 다루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 어떻게 쪽을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목소리라든가 목소리 구사, 운용. 네, 그런 부분이 미미하다는 뜻이겠죠. 너무 단조롭게 단조롭고 이야기할 경우. 경우. 예, 네. 그런 뜻이겠죠. 어떻습니까? 고도님 경우에 고도님 얘기를 누가 듣는데 한 5분, 10분쯤 전에, 뭐 5분, 한 3분, 5분쯤 지나면 다른 데 막 보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못 고를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러고 싶어도 죽습니다. 그러다가는 그냥. 그러다가는 총 맞아 죽습니다. 눈총. 강연이건 뭐건 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저는. 그리고 독도 침투돼요, 독. 눈독? 눈독. 다섯 번째, 긴 문장, 긴 어구 끝에 가서 목소리나 생각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편인가? 이거 무슨 뜻인가요? 완전 그런 편이 이해되죠? 네, 네. 이해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말을 마무리 짓기 위한 모범 네. 그런 것들을 몇 개씩 연습을 해 나가지고요. 음. 끝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표준 모범적인 걸 몇 아. 개를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해가지고 음. 어떻게든 끝 마무리를 흐지부지하지 않고 음. 매듭 짓는 걸로 계속 의식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요 다음이나 다음 시간에 샘플 좀 한번 한 두세 가지 네. 소개해 오, 주십시오. 좋겠네요. 생생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네. 좋아요.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당신 목소리가 당신의 사회적 지위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나? 네. 여기나? 이 어떤 뜻이에요? 가령 대기업 회장님 목소리가 네. 좀 무게감 있고 중후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깨지 않습니까? 언뜻 떠오르네요. 글쎄요, 뭐, 어떤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뭐, 방송에 보면은, 심리학 교수, 네네. 근데 목소리도, 그리고 말하는 투도 아주 어린애 같아요. 그 사람 자체는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롭고, 예. 그런데 그분요. 예. 네. 신촌 쪽의 부분. 예, 그거는 희한하다. 어떻게 그게 저럴 그분의 수가 캐릭터 있나. 아닐까요, 혹시? 수도 딱 있을 것 그러면 같아. 지워지지 네.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캐릭터는 긍정적인 캐릭터는 그렇죠. 될 수가 없어요. 네. 예. 왜냐면 그런 그 말하는 말투, 목소리에 풍기는 이미지, 목소리가 사람의 이미지를 만들단 말이죠. 네. 네. 그 신뢰감이 좀 떨어지거나 하여튼 뭔가 썩 믿업지 못한 그런 느낌을 일반적으로 줘요. 네.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어떤 핸디캡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되는데. 스스로 이제 절박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 분. 예, 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을지 모르겠죠. 이 정도 해도 뭐 충분히 네. 뭐 먹고 사니까. 콘텐츠만 좋으면 7%만 좋으면 그러나 38%는 그 부분을 조금 다듬고 채우면 훨씬 3배, 4배, 10배 더 효과를 업무 그렇죠. 효과도 그렇고. 네. 네. 볼수 다음에 있는 한번 데 이쪽으로 말이에요. 모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목소리만 모셔볼까요, 한번? 그 다음에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당신의 풍채는 중후하고 당당한데 목소리는 어린애 같이 나오나. 그 앞에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네네. 네. 사회적 이치나 또는 외모와 걸맞은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어린애들은 발랄하고 까르르 그런 낭낭한 그런 목소리가 어린애한테 맞는 거고. 네. 근데 뭐 한
60먹은 노파한테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면은 어때요? 듣기 좋아요? 저 60 먹은 노파대도 이 목소리일 것 같아서 훈련 중입니다. 낮은 배음을 좀 키우면은 충분히 돼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사투리나 방언 억양이 확연한 편인가? 이건 저를 말썽이.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중국 사투리. 맞아요. 말하면서 군더더기 말을 많이 넣는 편인가? 아, 그건 또 제 장기죠. 이 말하면서 이제 그 군더더기 말을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많이 그런. 예, 예. 네. 그것도 말하는 걸로 말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딴 얘기하지 마시고 각자 경우에 난 그런 편이다 아니다 뭐 많이 그런다. 전 처음 한국 왔을 때는 안 그랬고요. 한국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놓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그다음에 많이 듣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래도 배우게 돼서 고단님은 그런 군더더기 말 안 하는 편이에요. 네. 적게 하는 거지 사실. 네, 깔끔한 편이에요. 보통 한국 사람에 비해서 예. 안 해요. 네. 고수님은 좀 아까 얘기하셨지. 저는 고비님은 저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는 네, 많이 넣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고도님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 않고요. 왜냐면 편집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네. 그런데 들어보면 학습이 되네요. 보통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를 청중의 시각이나 주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시각이나 그 집중을 잡아놓기 위해서 많이 쓰는 군더더기 말 중에 이런 거보다 진짜로 정말로 사실은 이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런 군더더기 말이 많은데 이걸 계속 듣다 보면 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전달력이 오히려 의심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런 오히려 역효과가 있습니다. 역시 군더더기 말에 관해서 종결 지어주셨습니다. 네. 군더더기 말에 관해서는 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네. 집중적으로 다뤄야 돼요.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영어 단어로는 필러 워즈라고 그래요. 필러 채운다. 네. 네. 그리고 우리말로는 군더더기 말 또는 심지어 다른 용어로 쓰레기 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요. 왜?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군더더기 말을 집어넣는 심리적인 이유 또 몇몇 가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도 있고 일반적으로 군더더기 말이 전혀 없이 깔끔하게 나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것도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기계적인 것 같아요. 비인간적인 그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없지만 한 10분에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 그런 설도 있긴 있어요. 네. 그것이 5분일지 10분일지는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어르신들이 그 일본식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들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나? 이건 이제 우리가 다 앞에 나왔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부류로 한번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소리 성격을 다루면서 쭉 한번 살펴봤던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내 경우에는 어떤가를 짚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 부분, 자기 목소리, 자가 진단, 한 번씩 해보시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네. 먼저, 불쾌한 목소리의 특질로 가죠. 그리고 그다음에 유쾌한 목소리의 특질. 한 20가지씩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요 중에는 뭔가 좀 중복되는 비슷한 것도 있어요. 네. 불쾌한 목소리 특질 20가지 중에서 10가지를 고수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코맹맹이 소리, 비음기미, 날카로운 예리한, 삐걱거리는, 끽끽대는, 목신, 귀에 거슬리는, 떨리는, 톤이 높은, 높고 날카로운, 그 투덜대는. 앞에 거는 왜 안 읽어주세요? 세된이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세요? 네. 세되다. 세된 세된 목소리. 아, 세된이라는 저는- 뜻이 높고 날카로운 뜻이에요. 세대서는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세대 계속 보고 세된 있었습니다. 목소리, 높고 막 날카로우고 찢어지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 세된 목소리라고 그러죠. 아, 네네. 그 다음에, 헐떡거리는, 수줍은, 소심한. 예, 그 정도. 이제 불쾌한 목소리 특질, 성격에 관한 지금 형용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비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단속적인
스타카토, 퉁명, 무뚝뚝한. 툭툭툭 끊어지는 거죠. 매끈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게 네네. 아니고 오르내리고 이어지는 게 아니고 툭툭. 예, 예. 지나치게 큰, 빈약한, 잘 안 들리는, 무채색의, 과장된, 허풍 떠는, 젠체하는, 자신감 없는, 단조로운, 밋밋한, 긴장이 많은, 팽팽한, 따분한, 명령조의, 지시하는 투. 네. 목소리, 불쾌한 목소리의 성격 특질에 관한 형용어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내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하는 점들이 있어요? 네, 강력한 것들. 네. 네. 저는 톤이 높은, 지나치게 톤이 높은. 큰, 명령조의, 지시하는 투. 아. 이건 직업 때문에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일리가 있어요. 예.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바꿔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또, 내 경우에는. 저는 떨리는, 자신감 없는, 단조로운, 밋밋한 이런 것들입니다. 네. 요 근래에는 훨씬 덜 단조로워졌어요, 근데. 갈수록. 아, 다행입니다. 고담님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아갖고요. 없는 것만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그 없는 거. 아니, 그러지 말고. 삐걱거리는 끽끽대는 거랑요. 목쉰 귀에 거슬리는 지나치게 큰 과장된 허풍 떠는 진치하는을 빼고요. 전부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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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자가 진단할 때 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아, 물론 그 거꾸로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예, 가능하면 지금 고담님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네. 들이대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 드린 말씀입니다. 고도님은 어떻습니까? 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호전적인 그런 게 이제 긴장이 많은 팽팽한 아. 또는 이제 명령조에 지시하는 투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가지고요. 듣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네요. 아닌가? 운동을 심하게 하고 네. 좀 많이 힘을 뺀 후에 예.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전에 제 경우에 감기에 걸렸다. 그럴 때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 만나면 아. 평소에 말하는 것보다 조금 속도도 조금 더 늦춰지고 평소에 네. 좀 빠른 편인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톤도 조금, 그게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맞아요. 그죠? 네. 지금 그 이야기. 네. 그래서, 그냥 늘 감기 좀 걸린 상태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번. 네네. 아, 네. 네. 그런 상태로 우리가 가도록 평소에 감기 안 걸려도 그런 상태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 불쾌한 목소리 특질, 지금 이것은 크게 두 가지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시켜야 할 그런 영역이에요. 그런 대목들은.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쾌한 목소리 특질,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자원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담님이 1번부터 10번까지 특질,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고도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10번까지 읽으면 되는 거죠. 네. 기분 좋은, 즐겁게 하는, 진동하는, 차분한, 조정이 잘 된, 그윽한 음색의, 따스한, 열정적인, 가락이 있는, 사려 깊은, 주의 깊은, 자신감 있는, 믿음 가는. 예, 좋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는 카리스마, 우호적인, 다정다감한, 친절한, 억양이 좋은, 표현력이 좋은, 강세가 적절한, 인상적인, 자연스러운, 잘 울려 퍼지는, 낭낭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컨트롤되는, 적절히 자제된, 듣기에 충분한, 사랑스러운, 귀여운. 예. 그런 형용사들 뒤에 지금 다 목소리가 들어가는 거죠. 네, 사랑스러운 목소리, 뭐 듣기에 충분히 큰 목소리, 목소리의 크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잘 울려 퍼지는 낭낭한 목소리는 어떻게 멀리까지 들릴까요? 아니면 덜 갈까요? 멀리까지. 네, 멀리까지 멀리까지. 가죠. 일반적으로 음이 높을수록 좀 멀리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에 비명을 지를 때, 그럴 때 네. 높은 소리가 멀리 더 퍼지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내 경우에는 어떻다 한마디씩 해 주시죠. 내 경우는 어떻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쑥스럽고요. 상대를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로 상대방을. 네, 먼저 우리 네. 고털님부터 털도록 하겠습니다. 고털은 고품격 털기인데. 고털님은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 네. 여기 없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점심 사겠습니다. 좋아요. 성공. 장소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서로 상대방, 예. 자기가 자기 거,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솔직히 저는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진짜입니다.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손 들었습니다. 왜? 차분한, 또 그쵸. 믿음이 가는, 따스함도 있고. 따스함. 예.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호적인. 예. 기대돼요. 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점심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고비님 경우 쑥스럽다고 그러시니까,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고비님은 기분 좋은 즐겁게 하는 네, 저도 네. 그거를 제일 먼저 사랑스러운 떠올렸고요. 귀여운 네. 후식 사겠습니다. 명랑한. 네.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건 아니야. 카리스마는 조금 지금 뭐 있는 것 있을 같아요. 때도 있고. 직업적으로는 있으실 것도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네, 네. 아주 그냥 무서울 것 같은 네. 또 느낌이고. 말씀을 조리 있게 하시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4번 조정이 잘 된 그런 경우도 지금 고비님에게 해당되는 것 같고요. 종결자만큼 표현력 좋은 데 있고요. 네. 그 부분, 좀 전에 네. 보도님이 조리가 있게 하고, 그것과 조절이 잘 되는, 요거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조리가 있다는 것은 내용 측면이고. 네네. 그죠?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목소리. 말하는 건 형식적인 측면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내용 전달력에 같아서. 맞게끔 목소리 표현을 잘 하신다라는.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고도님을 두고 이 좋은 것들로 막 한번 찔러보세요, 세 분이. 권위가 있는. 역시. 이때 권위는 나쁜 의미의 권위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뭔가 좀 정통하고. 그렇죠. 이게 리드할 수 있는. 예, 그런 권위예요. 예. 그냥 얻어먹겠습니다, 저도. 또 열정적인, 그렇죠, 열정이 있어요. 예. 억양이 좋은. 음. 저만 얘기하는 것 같네요. 나중에 따라봐요. 그럼 따로 갈까요? 따로 만나요, 두 분이서. 아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예. 믿음 가는 권위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특징인 것 같고요. 진동하는은 무슨 뜻입니까? 울림이 좋은 편이라는 공명도 거죠.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고도님. 그런 의미에서. 진동하는 고털님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옆에서도 울림이- 그 울림이 울림을 느낄 괜찮다. 정도로. 네.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안 좋은 측면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장 영역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어요. 앞으로 키워야 할 그런 네.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좋은 점, 이른바 자원 영역,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각자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확실히 분명히 알았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내 목소리는 자원 영역 부분은 계속 또 키워나가면 될 것이고, 성장 영역 부분은 좀 더 바꾸고 다듬어야 되겠죠. 뭔가를 채우는 네. 그런 네. 방향을 잡아야 네. 된다는 뜻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지요.